최근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을 보자면 서희초에 뭔 일 난 것 같아요. 저 지금 정문 근처에 있는데 경찰차와 구급차 등이 신호 위반하고 막 들어가는데요. 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유유.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 경찰차들이 몰렸던 게 시작이었고, 그 원인들을 살펴보자면 거의 군대식으로 꽉 잡았다던데. 누가요? 신규 교사가요? 아니면 학부모가요? 학부모가 내 딸 화장실 가는 것까지 수시로 체크해라, 수업 시간에 어디 앉혀라, 이런 거요. 학부모 괴롭힘이네요. 결국 학부모가 갑질한 거군요. 학부모의 갑질이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내 기사 한 줄 안 나오고 교사 개인의 개인사로 묻으려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 집에서 비슷한 일로 자살한 교사도 개인사로 묻혔거든요. 이 선생님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학교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합니다. 학부모가 새내기 교사 상대로 학폭을 지속적으로 가한 것 같아요. 그걸 학교장, 교장, 교육청 다 덮으려 했고요. 이 사건을 개인사로 묻어버리려고 했답니다. 물론 지금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퍼진 상태이긴 하지만 아무튼 자살한 교사가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이 밝혀지는데, 숨진 서울 초등교사 유족 학부모 마찰 여부 수사해달라. 서울 교사노조 관계자는 고인의 동료 교사들 설명에 따르면 고인은 학급의 학생 지도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교사노조는 해당 교사가 4명의 학부모의 민원으로 시달림을 당해왔다고 밝혔다가 이를 정정했다. 앞서 서울 교사노조는 지난 19일 낸 성명에서 동료 교사에 따르면 지난주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끼리 사건이 있었다. 학생 A가 뒤에 앉아있던 학생 B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다면서 학생 B의 학부모는 이 사건을 이유로 교무실에 찾아왔고,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긁은 놈이 잘못인데 선생을 탓한다. 돌아버린 건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은 학교 생활이 어떠냐는 동료 교사의 질문에 그냥 작년보다 10배 정도 힘들어요 라고 답할 뿐이었다.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던 거지.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교사분이 연차가 오래된 분도 아니고 이제 겨우 2년 차인 교사였다고 합니다. 결국 논란이 되자 학교 측에서 입장을 밝히는데, 첫째, 2023년 3월 1일 이후 고인의 담당 학급의 담임 교체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으며 이 또한 본인이 희망한 업무입니다. 셋째,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입니다. 넷째,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폭 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습니다. 다섯째,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전부 다 저 선생님이 선택한 일이다. 그러니까 학교 잘못이 아니고 자살한 선생님 잘못이다, 이 말하는 거지. 와, 진짜 정신 나갔네. 결국 저 입장문을 보고 현직 교사들도 빡쳤다고 하는데, 1.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 희망대로 배정된 것이다. 학년 배정 점수 더 높은 선생님들이 5 간다, 4 간다, 3 간다 이러니까 남는 학년에서 어쩔 수 없이 골랐겠지. 6이랑 1이 제일 기피 학년인데 요즘은 학부모 때문에 1이 더 기피인 경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남는 자리가 저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라고 합니다. 진짜 희망한 게 아닌 거지. 이 나이스가 본인 희망 업무다. 쉬운 업무는 애 키우는 아줌마 선생님들이 다 가져가고 그나마 또 할 수 있는 업무는 이미 그 학교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속했을 거야. 신규들 사이에나 나이스 맡아서 하면 다들 진짜 그걸 왜 신규가 해? 하는 정도의 중한 업무. 이것도 첫 번째랑 비슷한 이유에서 한 거라 말하는데, 중요한 건 연차가 낮은 선생님들이 할 정도의 일이 아닐 정도로 정말 힘든 일이다. 3. 이건 사실일 거고. 4.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 정식 신고 절차만 안 했을 뿐이지 민원은 심했을걸. 학부모 민원이 없었으면 학부모 민원이 없었다고 가정통신문을 썼겠지. 마찬가지로 정식 신고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가지 않았을 뿐이겠지. 학부모 민원과 관련 없다는 말은 없음. 그러니까 신고만 없었을 뿐이지 실제로 학폭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학폭이 존재했다는 건 아마 기정사실일 거예요. 가정통신문도 총합하자면 표면적으로 봤을 땐 진실이지만 실상은 사건의 진상을 덮기 위한 구라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펑 예정 이게 학부모다. 카톡 프로필 두 번째 사진으로 바뀌었는데 바로 문자 오네. 추모하는 마음도 표시하면 안 됩니까? 언급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보호자님. 학부모가 추모했다고 쿠사리를 줬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의 연속이네요. 이번 사건은 교권의 추락으로 인해 벌어진 일인데, 원인은 체벌과 천주로 교권을 악용하는 그때 그 시절 악질 교사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학부모들. 그런 상황에서도 교사들을 보호하기는커녕 학부모 편만 드는 학교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닐까. 얼마 전엔 이런 일도 있었죠. 초등 6학년 남학생 교실서 여교사 폭행. 무려 초등학생 한 명이 교사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어이없는 건 서울 양천구초교 교사 폭행 6학년생 전학결정 최고수위 처분, 겨우 강제 전학, 엄벌을 내려도 모자랄 판국에 저런다고 과연 해결이 될까? 저 학생을 받은 학교만 피해 입는 겁니다. 한번 저런 애가 또 안 저러겠냐고. 또 다른 교사를 때릴 거고 피해 교사들만 늘어날 뿐이지. 이번에 크게 이슈된 만큼 교권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처럼 과하게 체벌하고 촌지를 요구하는 막강한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저런 무개념 학생이나 진상 학부모들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 이거지.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진상 학부모들은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지.